원장님 수첩에 네. 아산, 배방, 부동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저거 혹시 본인 글씨 아닙니까? 부동산 톱목사 세계로 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소리 기록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선생님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장님께서 세계로 손목사라고 아산에 있는 목사 번호 적은 게 빌미가 됐고요. 다이어리가 빌미가 됐고 수첩에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수첩을 못 해가지고 이 꼴이 났습니다. 김진성 씨라고 아십니까? 김진선이.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업 하시는 분. 김진선. 이재명 대표 흉기로 찌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체를 모르십니까? 잘 몰라요. 노상원 아십니까? 모릅니다. 노상원이 누군지는 아시죠? 노상원. 아니 지금 저 정보사령관 노상원 말입니다. 내란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노상원 수첩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그런데 뉴스 안 보십니까? 별로 노상원에 대해서 그런 노상원을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 노상원 하면 지금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노상원 수첩도 나오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정치인들 언론인들 이렇게 잡아다가 수장시키고 그런다는 것까지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노상원을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상황도 저는 잘 모르고. 그러세요? 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검TV 정천수 PD입니다. 교육자장 썰전 제8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최통영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희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 세상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네. 여야가 뭐 충돌을 했다. 민주당은 결자 해제하고 사퇴해라. 국민의힘은 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짜 뉴스 운운하는 사람들한테 좀 오늘 말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열린검TV 이 경찰장 썰전에서 방송을 한 그 내용, 저희 이제 첩보원이 전해준 그 녹취가 열린검TV가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에 제보를 해서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하고 허위사실로 떠드는 자들과 동조하는 세력이 다 있는데요. 대부분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유탐사 일당으로 보입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발언한 시기는 지난 5월 2일입니다. 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파기환송 후에 다음 날이었던 5월 2일 날 법사위에서 발언을 한 거고요.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4명의 녹취 그 전에 제보 받았다니까. 그게 핵심이네. 5월 1일 날. 의원님, 그리고 나 내가 이거 5월 지금 2일 날 소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5월 2일 날 질의를 해놓았다니까요. 그래서 법사위에 그 질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5월 2일 날 법사위에서 질의한 뒤 아직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이 없다고 지적을 하자 이 제보가 마치 열린검TV가 제공한 것처럼 날조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검TV는 민주당 법사위 위원 그 누구하고도 당시에 통화하거나 뭐 관련 영상이나 녹취를 제공한 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도 일면식도 없고요. 부승찬 의원도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서영교 의원은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팩트 체크하느라고 서로 인사하고 뭐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적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요.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5월 1일 날 파기환송되고 5월 2일 날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5월 10일 날 저희 열린검TV가 경찰장 썰전을 통해서 방송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8일이라는 시간 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8일 전에 제공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서영교 의원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마 저희가 방송을 한 시점 이전에 어떤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제보를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네. 민주당이 공개한 그 파일과 네. 열린공감TV가 보도한 내용은 그렇죠. 서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네. 출처가 다르다. 그렇죠. 제보자가 다르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혹은 저희 경제장 썰전이라는 이 방송을 시작했던
제1회 때나 지금 벌써 오늘 86회인데 항상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공지를 하기도 하고 그 김건희의 음성을 AI로 재현을 해서 현재 이 경제설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방송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와서 저희가 무슨 이 방송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물타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이래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열린광TV는 매주 월요일 날 월요 보도를 통해서 팩트에 기인한 보도를 합니다.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보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매주 월요일입니다. 월요 보도. 수요일 날은 취재 공책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사실들, 팩트들을 취재한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도합니다. 그래서 취재 공책도 법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토요일 날 하는 이 경제장 썰전은 기자들 세계에 흔히 도는 카더라 있지 않습니까? 네. 카더라.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런 것들이죠. 조희대가 누구와 함께 4명이 회동을 했다. 그러면 그 회동을 한 당사자들한테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전원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4명한테 확인을 할 수밖에 없죠. 4명이 부인을 하면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이상 없습니다. 뭐 그때는 보도 못하지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보도를 안 하거나 네. 아니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도는 할 수가 없으니 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와서 마치 그게 왜 썰이냐는 식으로 이렇게 해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해명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부터 참석했었잖아요. 꼬리를 네. 이제 와서 내린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의미하고 네.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제 문제가 뭐냐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2심에서 무죄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사건을 검찰만 항고해서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배당을 바꿔버린 건데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항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호주가 나왔는데. 그래서 항고 이유서가 검찰에서만 올라갑니다. 7만 쪽을 대법원들이 봤다 안 봤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봤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것도 국회에 나가서. 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걸 이틀 만에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항고 이유서만 봤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항고 이유서가 검찰 거예요. 검찰 거죠. 네, 그것만 본 거예요. 자, 그럼 검찰 논리를 그대로 그렇죠. 갖다 쓴 거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재판 기록 7만 부는 다 못 네. 보고 검찰의 주장만 보고 판결했다. 그렇죠. 이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딱 이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뭐냐면 대법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은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문제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원을 재판장을 선택할 때 추첨에 의해서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괜히 또 한 사람한테 배당을 해줘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와 구설수가 일기 때문에 추첨을 지금 뺑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그 대법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대법원에 넘어갔을 때 제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단 1시간, 2시간 만에 조희대가 재판 지휘권을 뺏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린 희대의 대선 개입 사건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증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도 제대로 조명하고 있거나 얘기를 잘 하고 있어서 답답한데요. 그래서 일선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네. 사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재판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흔히 보기 힘든 일인데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판결을 이렇게 개입했다는 거. 그렇죠.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저희 열린광TV 경제전 썰전에서 5월 10일 날 방송했던 이 사자 회동 의혹, 이거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전원을 방송을 했던 건데 이게 가짜다, 진짜다라고 현재 시끄럽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가장 앞장서는 세력이 유탐사의 강진구 일당입니다. 또다시 유탐사의 그 신도들이 열린광TV를 악마화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어디가 봤냐면 조선일보 등이 받아서 심지어는 보도가 아닌 사설에까지 계속해서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하는 방법이 너무나 똑같은 게 청담동 술자리 보도와 같다. 그러니까 제2 청담동 술자리 보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네. 청담동 술자리는 우리 저 강진구 일당이 근데 하신 건데.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네. 거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보도였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이 정상명, 한덕수 등과 회동했다는 것은 네. 제보자의 전원을 소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소개했고 이런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참 분노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조희대라는 대선 개입한 정치 판사가 나 사인 해동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마디 던지자마자 그러게. 갑자기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네. 수사한 바도 없고 맞아요.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이 그렇게 조희대 말을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조희대가 난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났다 한마디 하자 갑자기 허위 아니요. 보도가 됐어요.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다는 게 그냥 공보를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문자로만 발송했을 뿐이고 자 어찌됐든 조선일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담동 술자 시즌2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또 채널A에서 받아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판박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신용상 객잔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저를 악마화하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정 무엇인가 그 천수. 정천수 이상한 분 같아요. 제가 봐서는. 많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혹시 막 압박 있거나 무슨 협박에서 썰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아니 두 분이 이해하는 거는 지어낸 얘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썰이라는 표현은 확인 안 된 미인증 도는 소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라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하면 이분이 지어낸 얘기라는 것과 썰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근데 그분이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제 와서 꼬리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리는 내릴 법적 줄이가 볼 법적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열린공감 TV는 한 번 당했잖아요. 네. 청담동 그 술자리 때문에. 술자리도. 이번에는 점심이네. 네. 저 신용상 객잔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4명의 이제 패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 열린공감 TV를 폄훼하면서 저를 또 악마화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석, 장성철, 서용주, 박성태. 이 중에서 서용주라는 분은 우상호 서른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전 상근 부대변인이라고 부대변인. 합니다. 네. 네. 명태균과 이준석 간의 통화는 큰 문제 없다고 발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박성태 앵커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은 또 뭐 썰전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긴 했었는데 나머지 세 분이 열린공감 TV를 너무 폄하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담동 술자리는 열린공감 TV에서 방송한 게 아닙니다. 강진구 유탐사가 더 탐사 시절에 했던 보도였고요. 네. 그거는 당일날 보도의 형식을 띄워서 국회의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과 동시에 함께 같은 날 발언하고 보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사건 초기부터 정천수 대표가 저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것을 전혀 상관없는 저희 열린공감 TV와 섞어가지고 열린공감 TV가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한 것처럼 저렇게 호도합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모르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열린공감 TV와 저 정천수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저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벌써 4번째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벌써 4번째. 이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요. 뭐가 그러면 나머지 2개. 그러니까요. 이걸 해명하지 못하시면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소를 당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17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대부분 다 무혐의를 받았고요. 5건을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2건은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3건 중에 하나가 김건희 관련 줄리 의혹 보도였는데 3년 내내 1심만 재판 중에 있습니다. 2건 중에 하나는 이낙연, 김건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라는 제보자의 주장이라는 썸네일을 받고 방송했던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 현재 2심이 아직까지 열리고 있지 않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최강박과 함께 관련된 또 양복 사건, 그게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혐의거나 무죄를 받았거든요. 근데 뭐가 가짜 뉴스가 또 4건이 있다는 것인지 저분 해명하지 못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저 신용상 객장의 패널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하시면 봐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조희대가 대법원 제2부에 자동 배정된 이재명 대표 사건의 지휘권을 뺏어서 네. 단 1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돌려버린 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 핵심인 겁니다. 대법원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후보 통상은 뭐 서너 달이 걸리는데 그렇죠. 이 상고심 결과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불과 한 달 만에 2심 끝난 지 한 달 만에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그 기록도 제대로 안 읽고 이거는 뭐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거죠. 이거는 근데 단순히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대선에 개입을 해서 판을 그치. 짠 겁니다. 맞아요. 자기가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전에 파기환송 판결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유죄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해서 대선 후보를 자기가 선택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가죠. 자, 시청자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부에 자동 배정된 사건을 무려 1시간 만에 자기의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후에 네. 한덕수가 이제 그렇죠. 맞아요. 그만 같은 날. 자기가 총리 그만두고 대권에 도전한다라고 이제 비공개로 그렇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절대로 조희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와 조희대가 완투 스트레이트를 그렇죠. 완투를 같은 날 네, 때린 거죠. 네. 제가 100% 장담하는데 조희대의 휴대폰, 비아폰 기록에서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기타 등등 그 사자 다 포함해서 기록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입니다. 자,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조희대와 연결된 사자 회동 포함해서 사람들의 명단이 결국 비아폰 목록에서 쏟아질 것이다. 비아폰 목록에서 쏟아지지 않더라도요. 광용차를 탔으면 차량 기록 다 남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사자 회동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그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충식이 연급반을 난 거기서 네. 확인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 MBN과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상명은 종종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상명은 김충식과 일민식도 없다라고 또 말을 해요. 서로 말이 좀 틀리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된 사업가 김충식 씨도 MBN과 만나 직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것 다 사실 무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한 일도 없었지만 그런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김 씨 역시 조 대법원장이나 한 전 총리와의 만남은커녕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도 올라를 알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떠들고 그래야죠. 그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국회에 의혹을 제보한 매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도 김 씨는 밝혔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측근으로 김 여사가 대선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를 한다든가 만나단다든가 그러면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김 씨는 동석한 걸로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시절 종종 만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식 때 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나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한 전 총리도 사석에서는 만난 적 없다며 식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다들 입을 맞춘 건가요? 입을 맞춰도 입이 맞지 않네요. 안 맞잖아요. 네. 분명히 김충식은 정상면 전 검찰총장을 종종 만났다. 종종 만났다. 근데 정상면 전 검찰총장은 김충식과 일면식도 일면식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극단적이네요. 네. 종종 만난 게 아니죠. 김충식 씨가 그 매체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만약 열린고함TV를 고소한 거라면은 적건으로 고소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 건조물 침입죄로 저를 고소한 건 하나 있어요. 아마 김충식 씨의 개인 창고,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온 거,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고소한 것 같은데요. 아니 현주 건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된 건물에 네. 들어갔다는 건데 그 네. 야외에서 가져왔다. 그렇죠. 산에 갔잖아요. 네. 야외에. 저는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그걸로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있어요. 무슨 뭐 명예훼손을 고소한 것도 없고요. 뭐 조희대 관련해서 고소한 것도 없습니다. 다른 매체를 고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이거 네. 꼭 제가 대신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청수 PD는 조희대가 사자회동한 것을 제보자의 증언을 소개한 거고요. 네. 조희대가 그것을 부정했다고 해서 꼬리 내리고 그럼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냥 제보자의 증언을 애초에 소개한 거고 지금 또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정상명,
조의대는 경북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검찰총장도 했었고 대법원장까지 하는 이 두 양반이 서로 모르는 사이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경북고 이 동문회는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절대 서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왜 한덕수만 윤석열 정권 내내 국무총리를 냈을까? 아무도 고민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충식은 사우디 석유사업권 아람코라고 하죠. 관련해서 깊이 개입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열린검TV가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중국 공급기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무려 1경이 넘어가는 장고 증명서를 저희 열린검TV가 김충식이 들고 있던 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샤인 프로젝트라는 곳에 대해서도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기가 S오일입니다. 저 S오일의 사회이사가 누구냐면 한덕수예요. 결코 한덕수가 그냥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김충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탐사의 강진구 일당은 김충식은 2016년 이후에 김건희와는 일체 연락이 없고 서로 쌍욕하면서 지내는 사이다라고 자신들의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충식을 이른바 쉴드 쳐주기 방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김충식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목요일날 MBN하고 아침에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때 2022년에 김건희가 자신에게 원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입이 서로 다릅니까? 2016년하고 2022년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동건녀가 너무 열심히 뛰어서 링겔 받았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 때. 네. 그런데도 저렇게 서로 말이 다릅니다. 또한 유탐사의 강진구 일당은 김충식은 갈비뼈가 3대가 부러졌다라고 단언을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쩡히 저 MBN과 인터뷰도 하고 또 유탐사와도 단독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저희 열린검TV 구독자가 제보를 하나 해봤어요.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김충식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 장면 기억납니다. KBS 네. 추정 60분. 네. 저 장면 뒤에 이제 그 건물에서 김충식이 나오잖아요. 네. 유탐사의 강진구 씨는 저기 방송을 통해서 김충식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라고 확언을 했거든요. 구습을 앞둔 노인이 갈비뼈 3대가 부러진 상태에서 저렇게 멀쩡히 걸어다닐 수 있을까요? 한 대만 금이 가도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네. 회복 단계라도 저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 수는 없죠. 회복이 벌써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게 아니라 뽑아냈는데. 참. 자, 그리고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그의 오빠 김진우 현재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숨어 지내지 않을까. 멀쩡하잖아요. 둘 다 구속도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최은순, 김진우는 작년 2024년 7월 26일 날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당일 날 청문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당일날 출석을 하지 않고 그날 저희 열린검TV 취재팀에 포착이 됐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하러 간 거예요. 네. 팔자 좋네 인간들. 예. 그 당시에 그 주가 조작 김건희 관련된 그다음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나와서 두 명이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스크린 골프장을 간 거를 열린검TV가 단독 포착을 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 사진 잘 찍었다. 김건희, 최은순, 문고리 3인방 등 증인 다수가 불출석을 했는데요.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불출석을 한 겁니다. 저희 열린검TV의 또 다른 취재팀은 이번에는 최은순 씨가 아들 김진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양평에 있는 온요양원 인근에서 뻗치기 취재 중이었습니다. 씨는 이 흰색 승합차가 온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차입니다. 이 차 안에서
3명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을 했습니다. 증거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이구야. 아들 김진우하고 모친 최은수 씨하고 골프웨어를 입고. 이게 이제 국회에 항의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러 가셨구나. 네. 저쪽 인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골프를 치네요. 윤석열도 그렇고 네. 권성동도 그렇고 최은순 일가도 그렇고. 결국 저 김건희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하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린검TV가 그때 방송을 해서 사실로 방송된 것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 안 해줍니까? 왜? 자, 뿐만 아니라 저 최은순 또 김진우는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 속에서도 버젓이 아들 김진우와 수시로 스크린 골프를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열린검TV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사인은 윤석열이 체포가 되든 말든 구속이 되든 말든 자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자신들은 구속이 됐어도 윤석열이가 다시 풀려 나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은 네. 사이가 구속되면 스크린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 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사위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이제 사위의 위상으로 윤석열을 이해하지 않았을 거야. 예.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 풀려난다고 굳게 믿은 것처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윤석열이가 구속에서 풀려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이재명 처리해 줄게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기들 뜻대로 제 인간들은 않았죠. 끝내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믿고 믿었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한가롭게 정의가 골프 칠 수 있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 승리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죠. 자,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자 이제 부랴부랴 뒤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만들어지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각종 명품이나 그림들을 압수수색을 해간 겁니다. 그러자 온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에 있는 저 온요양원의 간판이 최근에 사라졌습니다. 열린검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그 유명한 네. 야, 저희가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몰래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양병원에 현재 요양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이 이제 나가는 시기까지만 운영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빨리 최은순, 김진우도 어떤 식으로든 특검이 더욱 더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저들도 잡아놔야 된다. 그런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는 당연히 좀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워낙 많은 그 증거들을 인멸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증거가 있어야 또 이제 기소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더 보강된 수사 진으로 인해서 타이트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재팀은 온요양원 시설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병택 씨인데요. 도대체 왜 저 입각판이 철거가 됐는지 물어봤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병 선생님이시죠? 어디신데요? 예, 선생님. 지나가다 보니까 온요양원 간판이 철거돼 있던데 어떤 특별. 네. 아니, 저 가벼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저 정도 네. 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간판 왜 철거됐는가 설명만 하면 되는데. 자, 윤석열과 김건희까지 구속된 마당에 과거 윤석열이 절대 탄핵되지 않는다고 떠들었던 무속인인지 종교인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그동안 저희 열린검TV를 통해서 또 이 경제장설전을 통해서 그럼요. 방송을 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들에게 예.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 쉴드를
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한 명씩 그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작년 2024년 12월 23일 날 저희 경찰장 설전에서 방송했던 구미의 청센사 석불 스님 기억하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 잠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볼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김충식 원장님이 구미 한번 내려가면 제 보육을 아까 꼭 인사 한번 드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인사 한번 꼭 드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카도 국가가 어서주면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부러워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굉장히 돌이야. 돌, 이게 바위야. 도장이구나, 원장님이. 그래서 네, 저희 걸어가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오라. 그래요. 충식 씨 옷에 잘 있나? 예, 원장님은 충식 원장님 잘 계십니다. 요즘 좀 뭐랄까. 대통령 뭐 이래 안 해도 되는 거는 사실은 야당이 뭐 이런 무엇을 할 건지 말씀하지 전명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명이라면 저 사람한테 쪽수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렇죠. 전명이라고 막 그거로 빈미 잡아갖고 탄핵을 끈다니까. 내가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니까. 원장님이요?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 전화했는데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 여기 대통령님도 한 3번 오셨다는데. 예. 3번 오셨습니까? 그걸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 3번. 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내가 자꾸 뭐 이야기하니까. 스님하고 대통령님이 말씀 잘 나누세요? 많이 나눴지. 많이 나누고 뭐. 어머니도 그래. 내 전화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 네. 저 당시에 저 천센사 석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가 자기를 자주 찾아오고 자주 만나기도 했었다. 자랑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김충식과 매우 친분이 있으니까 충식이 요즘 잘 있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김충식이 선물해준 도자기 아까 보셨죠? 네. 최근에 그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김충식에게 받은 도자기 있는지, 김충식의 도자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답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전 송파문화 원장을 역임하신 낙천 김충식 원장을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아니 촌식이 알지. 혹시 스님 김충식 원장님께서 선물하신 조그만한 접시 모양의 혹시 도자기를 선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있었는데 그걸 내가 돌려줬는가 어디 깊이 연놨는지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어디 갔는지 모른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 저 김영민 이사장님은 예수 석가는 띠뺏기다. 기억나시죠? 네. 라고 말했던 통일교 주체 모임에 나가서 인사말까지 했었던 금강사의 주지 도봉 스님이라는 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을 되살리고자 그 사람과 관련돼서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십새끼입니다. 그 십새끼의 가장 큰 주범이 누구냐? 예수요. 십새끼의 대장이 예수입니다. 이 세도로 제가 세도 yap제비가 서가모니라 그랬잖아요. 서가모니. 예수는 서가모니 제자요. 서가모니는 아멘, 예수는 아멘. 이게 뭐 발음이 다 같은 말이에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부처입니다.
참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보방청에서 혹시 추구하는 대한제국 건설하는데 좀 보방청 회원으로 좀 뜻을 같이 합니까? 그걸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냥 보안상. 아, 그렇습니까? 아,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뭐 파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99% 기각입니다. 아, 99% 기각입니까? 예. 네. 그 저 밑에 네. 도봉 스님 밑에 노원 스님이라고. 자, 99% 기각이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법황청 사업에 윤석열, 김건희가 도와주고 있는 것은 극비다. 보안상. 법황청은 뭐 전광훈이 말하는 교황청 같은 겁니까? 네, 그런 거 비슷한 거겠죠. 큰 불교 말하자면은 랜드마크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뭐 과거에 그 유경수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차력쇼 하는 사람들도 막 들어가 있고. 윤석열의 종교가는 진짜 김건희, 윤석열은 네. 거구 목사도 너무 많이 만났고, 네. 스님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예. 정체가 그다음에 아리송합니다. 윤석열을 밀어줬던 보수 목사들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아이고 그냥 현직이었으니까 우리가 지지해줬지 이제는 뭐 관계없다고. 이제는 손절하겠죠. 그렇지. 네. 저 법황청 도봉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99% 기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김건희가 찾아왔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100%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아서요. 지금 입장은 어떠신가 해가지고 한번 여쭙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그때는요, 누가 그 유도 전화를 한 거라,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절에다가 큰 금액 1억을 갖다 보시하겠다는 거라, 유도신문 하는 거 있잖아요. 유도신문 하니까 저는 그냥, 1억을 보시하겠다는데, 판단하고 자시고 그럴, 없잖아요. 아, 그러시면 스님, 김건희 여사가 금강사에 오신 적은 없습니까?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김건희가 거기 왜 와요? 그 동천사 스님이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사람이 권성동이 작은아버지라. 그 작은아버지인데, 그 양반이 무슨 근거로다가 나한테 그 양반이 이 금강사를 찍어서 보냈는지 나 그 이유도 모르겠어. 네. 동천사 스님이 그 권성동 구속된 의원의 작은아버지거든요. 이제 일광조계종 쪽이라고 하죠? 아니요, 종일파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동천사의 권성동의 작은아버지가 저 사람을 찾아가면 김건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찾아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극비다, 보안상 김건희가 온 곳을 말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가 지금은 또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또 기억하시죠? 2024년 1월 22일 날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금수 대도술의 이 세상을 지배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던 그 썸네일로 자칭 난세란이라는 도사 기억나시죠? 네. 한만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방송, 그 사람이 공중부양도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공중부양. 허경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김춘식의 지인으로서 여러 각종 이권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긴 수염을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김춘식이 원희룡, 김대기, 비서실장 등에게 김충식에 전화 한 통 하면은 모든 게 만사 끝난다 라고 발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빨이 없었잖아요. 말빨이 먹히지 않을까 해요. 근데 지금은 저 말빨이 먹히니까. 그렇죠.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말빨이 먹히니까. 그러니까 제일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럼 전성기겠네, 원장님. 한 씨는 김춘식 씨가 지금이 전성기인 까닭은 김춘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 장애인이며 윤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더 인연이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위가 어찌됐든 사위가 저거잖아.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위가. 자친도사 한 씨는 이 세상이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이 거기랑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과. 이 세상은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저 때는 저렇게 김충식 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사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그렇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김충식 씨가 전화 한 통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답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혹시 그 유튜브 방송 보니까 선생님이 김충식 원장이 전화 한 통이면 원희룡 장관이고 김대기 비서실장이고 끝난다라는데 그 선생님이 언급하셨잖아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 적 없어요? 네. 네. 저 주변 사람들은 다 저래요. 네. 김충식을 비롯해서 다 저렇게 아니다, 모른다, 부인합니다. 아이고 참. 이제 손절해야죠. 하긴 네. 살려면. 최근에 강릉에 가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가뭄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색한 사진인데요. 저 사진을 보시면서 뭐가 어색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보시면은 강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고 우측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있고 왼쪽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있죠.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데 저는 뭐가 어색해 보이십니까, 두 분? 뭐 저는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건 김진태하고 강릉시장 옷을 왜 아직 저 옷을 아직 입고 있죠? 그렇죠. 대통령이 굳이 돈 들여서 바꾸지 말라고 한 거는 일선 공무원들 수십만 명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도지사하고 시장 정도는 알아서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저 녹색 그러니까 점퍼가 저런 것보다 윤석열 때 저 노란색 점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점포가 아니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노란색이었거든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녹색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방위 복을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바꾼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와서. 네. 그때 든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600억입니다. 아이고야. 저 생돈을 600억이라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민방위복을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저 이유가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고 취재도 안 해요, 기자들이. 열린공감TV에 여러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역시 이 경제장설전을 통해서 방송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미신적인 내용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건희가 자신의 사주에 없는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민방위복을 바꿨다는 겁니다. 무려 600억이나 되는 혈세를 들여서.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23년도에 행안부가 600억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복을 청록색으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선생님께서는 이런 명리학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가 네. 사주에 먹기운이 없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청록색으로 교체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예. 김건희 씨가 실제로 먹기운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행에서 보면 네네네. 목화 토금수가 네네네. 그 5가지 오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빠지면요. 그 명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화기운이 없으면 붉은색 옷을 입으라는 등 목기운이 없으면 집 앞에 나무를 큰 거를 몇 개 심으라는 등 이렇게 방편을 쳐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혹시나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 아닌가?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때 김건희가 소주병을 놓고 이걸 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본 거죠. 아, 결국은 없는 먹기운을 지나치게 예. 보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탄핵이 됐고 2명 다 구속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쵸. 네. 드디어 소주병 나왔습니다. 소주병이 무슨 색깔? 녹색. 아니 우리 통일 대통령이 꿈이었던 네. 그분이 네. 크게 작동한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진짜 녹색을 그렇게 민방위복을 바꾼 이유가 명리학적으로 음양오행에 따라서 목기운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해서 김건희의 사주를 좀 봤어요. 여기 보시면 김건희 사주거든요. 1972년 9월 2일 23시 쥐띠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기운이 없더라고요. 예, 보시면 음양오행에 그죠? 목기운이 없어요. 수금토화 그죠?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 600억이나 되는 혈세를 들여가지고 민방위복을 바꿨다는 말, 소리 돋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는 윤석열 작품 아니고 네. 김건희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네. 윤석열은 술 마시는데
얘는 꼼꼼하지만 네. 저렇게 의상까지 챙겨질 정도로 섬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당선은 윤석열이 했는데 집권은 김건희가 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저게 어설프게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너한테는 목 기운이 없으니까 뭐 목을 좀 채워, 나무를 좀 주변에 심는다든가 뭐 소주병을 올려놓는다든가 좀 해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당진보살로 유명한 한 무속인에게 물어봤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그녀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할머니는 하늘도 그랬잖아. 그 미친년이라고. 근데 이 모카토금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돌아온 게 한 개도 없잖아. 오히려 파란색을 입혀가지고 좋아진 게 있나? 없지. 네. 그러니까 저분도 제대로 이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서 그 혹해가지고 김건희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가 혹해가지고 그렇게 민방위 복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아, 선무당 입가에서는 네. 예.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의 요청으로 5천만 원대 명품 시계를 구입해서 직접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라는 전 드럼돔 대표 서성빈 씨에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가 서성빈 씨를 불러갖고 조사를 하면서 김건희 측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서 2022년 9월에 서울 잠실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바쉐론 콘스탄티 매장에서 여성용 명품 시계를 직접 샀다고 합니다. 당시 VIP 할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5천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2개를 받아서 하나를 김건희한테 주고 하나는 자기가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를 직접 만나서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서성빈 드럼돔 대표가 시계를 구매하면서 바쉐론 콘스탄티 매장 관계자에게 이건 영부인이 사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결국에는 할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천만 원짜리 3,500만 원 샀잖아요. 그래서 3,500만 원짜리를 선물한 게 아니고요. 돈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죠. 사달라고 한 겁니다. 사달라고 해가지고 아우 시계 예뻐요. 시계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사갖고 온 겁니다. 그것도 영부인이 찰 거다라고 얘기해서 할인받아서. 할인받았어.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했더니만 처음에 500만 원 줬대요. 그럼 나머지 2,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쌩까고 안 주고 있답니다. 예.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네. 저한테 얼마 전에 제보된 사례가 네. 국민의힘은 공천할 때 단체장들 공천할 때 공천 헌금 받는다는 설이 많잖아요. 영남에. 네. 그래서 7억 5천 약속해놓고 4억만 주고 3억 5천을 안 주가지고 갈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영남권의 국민의힘 공천에서 가끔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양아치들이구나. 어느 쪽이 더 양아치입니까? 주기란 건 다 안 주는 게 양아치가. 심지어 김건희는 저 서성빈 대표한테 나머지 돈은 우리 엄마 최은순이 돈이 많으니 엄마한테 얘기해서 줄게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 이후로 안 준 거예요 계속. 주기란 돈은 안 주는 게 참 예. 양아치 짓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결국 이들은 왕족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느냐? 네. 슈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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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열린검 TV가 저 드럼돔의 서성빈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에게 김건희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몇 번 정도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바쉐론 시계의 구입 경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답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6번 김건희 여사를 뵀다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고선 2번 받고 토탈에서 2번 받고 대통령 전에는 8번 봤을 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으면 6번 정도 봤을 6, 7번 받고 덜 봤으면 서너 번이면 기억은 못. 저기 대표님께서 그 바세론 2022년 9월경에 그 나온 기사에 의하면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지 않습니까? 아, 또 이렇게 내니까 말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2022년 9월경에 그렇게 저기 대표님께 선물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죠. 500만 원 받고 3천만 원은 엄마 감옥에서 나오면 준다고 그랬다. 혹시 뭐 김건희 여사가 먼저 뭐 그런 걸 부탁을 했습니까? 아, 그거 지금 계속 얘기하면 지금 뭐 이건 뒷북이지. 그 몇 달 전 얘기를 갖다 지금 또 하면 난
지금 언론사하고 지금 그럼 또 100번, 200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거는요. 네. 고생 많으시네. 그렇죠. 고생 많으셔. 김건희를 6번 정도 봤다고 하는데 과거에 어떤 그 미술 관련된 갤러리 단체 모임에서 김건희를 처음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누구보다도 명리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명리학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얘기를 잘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조금 자기 얘기를 안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꿈꿨고 특히 통일 대통령을 꿈꾼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는데 서 대표님이 혹시 부추기거나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명리학을 공부했는데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뵀을 때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뭐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라는데 혹시 뭐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아니 내가 뭐 가끔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초창기 때는 이거저거 물어보면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명략적인 거 그래갖고 뭐 이거 두루두루 갔는데 그런 뭐 그런 거 비슷한 얘기는 뭐 통일을 뭐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뭐 그런 인상은 못 받았습니까? 그럼 아니 통일 대통령이라는 거 뭐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을 한다는 거예요? 예예예. 그런 건 난 아니 김건희가 대통령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꿨던 통일 대통령에 대한 꿈은 저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는 자기 말을 잘 들었고 귀담아 들었는데 후반기에는 아예 연락을 못했다고 하니까 주변에 뭐 저 사람 말에 의하면 뭐 건진, 명태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명리학을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김건희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뭐 구슬을 하고 옆에서 기도를 하고 뭔 짓을 다 해도 결국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난 왜냐면 초창기 때 좀 그러다가 뭐 이거저거로 내가 밑보였는지 뭐 했는지 해갖고서 뭐 후반기 1년 동안 연락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뭐 저 사람이 건진이라든가 뭐 명태균이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결국 나를 갖다 팽했구나 이건 뭐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만 우리 같이 제대로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무슨 뭐 신주단진이라 내가 얘기하잖아. 달력이 변해 사주팔자를 물어봐야 태어난 생년월 시로 보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걸 무슨 뭐 신주단지라고 기도를 하면 바뀌나? 네. 그러니까 저분 말씀은 자기를 팽하면서 시계값만 떼먹고 그러고 자기 말을 안 듣고 명태균 건진 법사한테 갔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바람에 그 모양 적골이 됐다. 진짜 학문은 자기가 했다. 그렇죠. 네. 명태균보다는 말빨이 안 되네. 저 양반이 로봇계 사업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자 그런데 서정빈 드럼돔 대표는 이 김건희가 사주상 목기운이 없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변 사람들이 명리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이 쓸데없이 600억이나 되는 돈을 썼다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목기운 없는 건 사실입니까, 대표님? 그건 사실. 근데 그거는 내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예예. 김건희는 목기 없고 목기운도 없고 근데 김건희 쉽게 갖고 태양으로 태어났는데 태양을 밝혀줘 겨울 태양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자리라 그러니까 겨울 태양인데 태양빛이 약하니까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잘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이 김건희 여사를 뵀을 때 어떻게 영부인으로서 어떤 품격 같은 거 좀 느끼셨습니까? 아니 영부인의 품격 같은 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공직자의 와이프로서 굉장히 조심하는구나. 그거 느꼈죠. 굉장히 조심을 하고 넥타이 하나 선물하는데도 안 된다 쓰는 거 갖다 달라 그러고 굉장히 푼푼해요. 네. 유튜브 하는 분이라서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건질 말은 거의 없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자기한테 사기친 거고 공직자 부인인 것처럼 보였고. 네. 아무튼 뭐 목기운이 없는 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600억 들여서 목기운을 끌어오려고 했다라면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공직자 아내로 조심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변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유경수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김건희가. 김건희가? 예.
초창기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에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아, 미국 순방? 네. 그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유경비서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초창기는 그랬다니까. 근데 미국 갔다 오더니 완전히 뭐 사람이 달라져갖고 어유 디너 파티 때 보면 장 친구들이 엄청나게 한다고. 뭐 매덕자리 정도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미국 가서 다른 그 나라의 영부인들이 뭐 몇 억짜리를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라고 손흥민 대표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도 네. 만났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자기도 뭔가 저 사람들처럼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 정말 수수하고 뭐 꾸밈이 없이 네. 다니는데도 전 세계 정상들 부인들이 어머머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시잖아. 네. 뭐 그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 존재 그 자체로 아우라를 발광시키는데 이 김건희는 워낙 사람이 이게 저 밑바탕도 없고 저기 하여튼 천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명품으로 도배하려고 한 거예요. 네. 아무튼 손흥민 드럼돔 대표는 김건희가 대통령 되기 전에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의 대통령인데 자기 말 안 들은 게 없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변했다. 주변에 아부 떠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또 다시 주장을 합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내 얘기 안 들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되고 나서 내 얘기 하나도 안 듣더라니까. 그게 보면 이제 자기 주변에 아부 떠는 사람들 이러니까 이제 뭐 내 얘기가 듣기 싫었겠죠. 내 깐에는 내가 뭐 나이도 있고 대통령 되기 전에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꽤. 네. 그러니까 저분 그 플록실 들어보니까 한 번도 윤석열은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김건희는 자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김건희의 남편인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김건희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건희가 인사할 때도 보면 자기가 과거에 알던 사람들 잘 챙겼잖아요. 네. 청와대에도 뭐 꼽아주고. 네. 근데 저 사람은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시계값을 자꾸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았대요. 눈치 없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기 못 때문에 받은 시계를 포기했나? 시계값을. 그냥 뭐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시계를 안 줬다. 짜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니, 사실은 뭐 자기가 사업권을 따내려고 이런저런 로비를 했는데 신동치 않으면 화가 나지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분이 한 말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약간 소름 돋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5년만 잘 참으면 힐러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열린검TV가 초창기에 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이 힐러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의 부인이잖아요. 예, 그 힐러리처럼 자기도 대선에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24년 9월부터 본인이 하고 다녔다. 하다 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이분이 한 거예요. 이분이 손흥민 대표가 김건희 씨한테 한 거죠. 참 힐러리한테는 미안하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정치를 잘했으면 5년 있다가 5년 또 있다가는 그 사람이 또 대통령 힐러리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 힐러리도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저분으로부터 저 얘기를 듣고 주변에 내가 힐러리가 될 수 있대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기도 얇아라. 정말 무슨 샤브샤브에 써는 고기 같은 두께야. 네. 자,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사람마다 다 사주가 있어서 사주상 딱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되는 거랍니다. 사주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딱 보고 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왕이 되는 거랍니다. 그건 사주상.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채를 두둑이 내면. 네. 그래서 다음 차기 대통령은 자기는 보인답니다. 누구냐면 야당에 있답니다. 야당? 예. 지금 국민의힘? 예. 누굴까? 장동혁이랍니다. 네. 저기 사실은 신뢰가 확 떨어지는데 이 역술이 잘 안 먹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장동혁 목사들에다 장로님. 네.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도 뭐 곧 떨어지고 장동혁이 지금 어마어마한 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거다 그러면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봐. 야당에서 지금 한 거지. 내가 두고 봐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줄 알아? 당신네들이 인정할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최고로 세. 장동혁이 두고 봐.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장동혁이가 제일 세. 이재명이도 내후년부터 떨어지고 김영혁이도 내년 2월부터 떨어지고 장동혁이는 지금 운이 어마어마해. 네.
아이고. 근데 저 사람은 장동혁이 가장 최근에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당대표에. 네, 그렇죠. 시류에 좀 따라서 그냥 그러게요. 좀 네. 마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놀고들 있습니다. 집단으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이 이거다. 근데 이렇게 놀면 또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온갖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자기 좋은 일만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근데 어찌 보면 이들이 그래서 12.3 비상기업 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상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온 국민이 이제 자신들의 독재 통치에 네. 길들여지고 절대 저항하지 못하고 그 상상의 나라를 누군가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뭐 정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컨설턴트들이 위기, 기회, 네. 장점, 단점 이거 소상히 얘기하잖아요. 역순이들이 그럴 의무가 있나? 그렇죠. 그냥 무궁무진한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사리분별을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관상, 사주, 명리 재미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뭐 판검사들까지도 그렇지. 왜 이렇게 이러한 주술, 무속, 사주 이런 거에 심취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권력과 네. 무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네. 저 명리학과 저 사주 이런 게 심취한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니까 네. 무언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싶겠죠. 차라리 종교를 갖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아니면 저런 데 빠지는 거죠. 김건희는 다 빠진 거지. 다 빠진 거예요? 아, 종교도 빠지고 그리고 무속도 빠지고. 무속도 빠지고. 어느 사람이든 네. 사실은 정말 고독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뭔가 듣기 달달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는 그런 뭐 그런 그렇지, 누구나 심리학적인 이론이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인정 네. 요건. 네. 그래서 실상은 이 어느 스피커든 슈퍼 스피커 같은 경우 특별히 옆에서 멘탈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만이 아니라 연예인도 그러하다고. 네. 그래서 잘 될 거다. 희망 네. 있다. 일종의 포기하지 멘탈 마라. 관리 받고 있는 거죠. 저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저 정치 영역에서 저런 멘탈 관리를 받으면은 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네. 예, 실패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약 외압 사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동부지검장이 된 그 임은정 검사장이 마약 외압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근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진행 경과에 대해서 아직 발표되거나 나온 얘기는 없어요. 일단은 임은정 검사장이 수사 네. 지휘는 할 수 있어도 이 인사 개입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인사 지휘권은 없고 수사 지휘권만 있는데 지휘하는 마약 외압 사건은 백현영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수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합수팀이 수사하는 것도 자신들이 덮은 사건을 자신들이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수사 받을 놈들을 왜 수사할 주체로 그렇죠.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더는 이대로 김건희 일가의 마약 개입 혹은 마약 사업 사건 의혹을 이렇게 시간 보내기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보강되는 특검, 김건희 특검 팀에 의해서 수사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국회예요.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세관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안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어요. 네. 무엇보다 해당 상설 특검안도 지난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상설 특검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네. 그러는 사이에 발빠르게 6월 10일 날 경찰, 검찰 주도로 합동수사팀이 출범을 해서 특검보다 먼저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수사를 다 망쳐놓으려고 네. 할 의도죠. 예. 그러니 이 사건은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구명 로비 등을 수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말레이시아 밀반입 사건이 어디로 어떻게 정치권을 번졌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수사기관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이 사건은 백현영 경정팀이 특검팀에 들어가셔서 별도의 조직을 꾸려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백혜령이 수사팀장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저는 누군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항상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거 그렇다면 당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세력이 반대하는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네. 예,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까불면 진짜 다칩니다, 진짜. 예.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상설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대폭 보강되었으니까 네. 김건희 특검에서 네. 잘 다루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민주당에서 여지가 좀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게요. 예, 네. 하지만 지금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이 결단해서 백혜련 경정이 저 김건희 특검에 포함만 되면 네. 해결해 나가죠. 내가 민주당 대표라면은 당내에 네. 어느 놈이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지, 백혜룡을 배제하자고 하는지, 전 그 당윤리심판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길 가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프레임인데, 네. 말레이시아 마약 외압 수사 사건으로 딱 국한을 해버리면 예. 백혜련 경정은 당사자가 돼버려요. 그렇지. 외압을 당한. 그렇지. 그러니까 수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죠. 지금 임원정 검사가 그 수사는 지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외압 사건으로 가면 안 돼요. 말레이시아 밀반입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으로. 그러면 수사 외압도 자동적으로 그렇죠. 본체를 돼요. 수사하다 보면 그렇죠. 잘 네. 같이 나오죠. 바로 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은 김건희 게이트의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김건희 일가가 마약 사업을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수사를 제대로 백혜련 경정팀이 특검팀에 들어가서 수사팀을 꾸려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 상설 특검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